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달러 강세를 과연 의심해야 되나. 현재 달러가 좀 약세가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각국이 이 방어 체제에 돌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그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당분간 그 카페 회원은 모집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점은 좀 염두하셔가지고 시장, 카페 가입은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신규 회원하고, 기존 회원들하고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 부분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의 이제 미국, 연준의 달러, 조절,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investing.com을 통해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유동성 장세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의 지금 어제 다우존스의 지수는 어제 3.15%가 829포인트 정도가 올랐고요. S&P 500은 어제 지금 한 2.62포인트가 올랐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물론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항상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유튜브 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카페에서 경제 전망이나 시황으로 계속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계속 매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중대 변곡이라고 목표치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 지금 목표치도 이건 좀 써놓은 지가 꽤 됐는데, 잠깐만요. 이게 며칠 날 썼냐면은 6월 2일 날 썼죠. 우리나라 이 277.1 목표치도 상향을 해버린 상태고, 지금 시정 부분이고, 자, 요게 지금 S&P 500 목표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미국 차트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S&P가 지금 3150인데 어제 이 목표치를 상향 돌파를 해버렸죠. 보통은 이 목표치 정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54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나스닥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다우존스도 어제 26,122까지를 목표치로 봤는데, 정말 이 갭을 만들면서 어제 27,110 정도까지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고가가 어제 27,338까지도 찍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좀 재밌는 거는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요, 등락으로 해서 보시면은 다우가 기존에 보잉이나 엑스모빌은 우리나라 꼭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8% 11%가 지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우리가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빠진 것보다 유가 사태로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을 한 부분이고요. 자, 엑스모빌 같은 게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반 정도의 지금 회복 정도를 안 했는데, 지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반등을 했었죠. 지금 다우 지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우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자, 거의 회복이 돼버린 상태니까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더 많이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보잉 차트도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비행기를 더 사주느냐 안 사주냐 이제 무역 분쟁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더 시장에 이제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분명한 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급감을 하던 일자리들이 갑자기 이제 최대폭으로 늘어났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일자리가 250만 개 정도가 깜짝 급증을 해가지고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역시 위기로 치닫던 지금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다 이게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어제 또 그 바닷가재 랍스타 있죠. 랍스타 관세를 안 내리면은 지금 요걸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유럽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또 이제 그 자기 자국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부분을 또 내세우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트럼프가 어제 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일부 사람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어제 또 유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따 한번 보겠지만 감산 연장 회의를 앞두고 상당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investing.com의 원자재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WTI는 어제 4.12%로 마감이 됐고요. 특이한 거는 어제 이제 금하고 은이 상당폭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왜 시장의 안정성이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유가는 달러하고 반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미국 달러 지수도 어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반전을 했죠. 특이한 거는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어제 이제 0.4% 정도가 하락을 하였고 파운드는 역시 달러 대비 0.5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0.42%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나 유로는 이 유로 대비 달러고 여기는 달러 대비 엔화니까 얘네들하고는 분명 반대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목표치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아마 보셨기 때문에 큰 그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S&P가 목표치를 일단 넘어섰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우리가 예상한 목표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가 예전에 이 고점 뚫을 때 그 S&P 같은 경우에도 3336이었는데 3393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점도 한번 염두해서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그 목표치를 봤던 부분은 거의 뭐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나 거의 비슷한 목표치를 향해서 갔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목표치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한 목표치를 1680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지켜질지도 여러분과 한번 보기로 하고 나스닥은 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치 자체도 전 고점을 돌파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달러가 그 상승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달러의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달러가 강세 이 기조를 보였던 상승 시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이런 부분을 거치고 상승이 이어졌지 그냥 뭐 일자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진 적은 없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유난히 좀 이렇게 좀 굴곡이 좀 심하게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정의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달러 강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추세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 거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뭐 이제 오래됐죠. 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94.96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 하고 시장을 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 아니다고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나오냐면은, 자, 요걸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달러 부분이, 자, 일단 첫째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부분은, 미국은 요번에 달러 정책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어떤 이 합의나 뭐 달러 절하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1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3달러를 지금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은 기존의 달러 정책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에서 코로나가 계속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달러가 상당히 부족하다. 글로벌 국가들이 상당히 달러가 부족한 상태고, 오직하면 한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지금 통화 수합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레포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중에 달러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달러가 풍부하다 그러면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지금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 희한하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옥남기 그 총재도 지금 어느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황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나갔던 달러가 이제 다시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존의 달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역이나 지금 뭐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개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가 과연 이 올라가는 그 힘의 돈의 원천이 내국인들의 지금 자금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돈들까지 지금 합세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달러가 이대로 약세로 주저앉을까 하는 의문은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더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한번 끊어서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언제라도 이제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달러인덱스 부분에서는 분명 이래 반전이 나올 거고, 제가 목표치를 드렸던 103달러는 일단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5달러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우리가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108달러도 있고, 기존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질 것인가, 이미 싸움은 걸었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했던 무역 협정이 상당 부분의 물건을 사주겠다 이랬지만은, 지금 예외 조항의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예외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들어갈 건지, 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미국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특히 또 홍콩 부분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관전해야 되는 부분이 홍콩의 패거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강력하게 지금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콩 달러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홍콩의 패거제는 지금 이 그 구간에서 이걸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지금 홍콩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이 약세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외세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물론 다행히도 이 달러 부분이 지금 몰려 들어오는데, 이 달러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건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은, 마치 이런 상황을 지금 보는 거는 과거 우리 그 IMF 일어나기 전에 김영삼 정부가 우리 그 달러를 800원 정도의 패그대로 묶어놓고 계속 그걸 방어하다 결국은 달러를 다 소진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여기서는 타이틀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지금 노리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중동,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해가면서 얘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 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포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다시 약세가 보이게 되면서 이 수입을 해주기로 하는 부분들이 이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가면서 원하는 수입 품목들의 양을 채우지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세가 보인다든지 위안화가 강세가 보인다든지 유로화가 강세가 나중에 돌아설 때는 이 달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는 인식으로 아마 그 미국이 원하는 그 무역 쿼터를 다 채워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뭐 우리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혹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더 이상 기술력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무역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뭐 웬만한 공산품들은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죠. 요번에 뭐 마스크도 중국이 아니면은 뭐 1000만 장, 뭐 몇백만 장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유지하면서 큰 틀은 아마 이 밖으로 자꾸 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래서 애플도 조만간에 그 미국으로 좀 다시 들어가고 이제 자국의 공장들이나 지금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공장들을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 미국에서 유치를 한다고 그러죠.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 부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점은 염두해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방금 미국 주가 부분은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수도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현금은 확보하고 가자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갈까 하고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한 20, 뭐 10에서 20, 30%, 뭐 잘하면 뭐 50%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게 조금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자,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 보시면은 약 그 2개월 전에 제가 이제 개미 50조도 결국 달러금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해서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아마 제가 큰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제 봐왔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요때 이제 스파르타 상황을 코딩 클럽은 왕초보 비개발자분들이 코딩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한 14분 정도 될 거예요. 14분 정도 하시면, 자 여기 14분 정도 보시면 빅리치와 함께하는 요거 한번 잠깐 들어보고 써드리는데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이미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고 고점 작년 8월부터 2020년도 2019년도 9월부터 올랐던 이 부분의 이 고점에서부터 요번에 빠졌던 저점을 피보나치로 그려보면 지금 하단에서 24%죠. 24%, 38%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아주 힘이 강했을 때는 50에서 62까지는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봤었던, 지금 아까 봤었던 249나 260, 70 정도까지 가는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이번에는 너무 큰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뭐 277.1에서 280 요 사이까지도 갈 수 있다는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8%의 되돌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그때 이제 옥상을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인생이나 주가나 비슷하다 그러면서 옥상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는데, 요번에 인위적으로 굉장한 힘을 억지로 가한 거기 때문에 이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는 정말 여기까지 나오고, 제가 어떤 얘기까지를 하냐면은 여기 부분 376이 나오는 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현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시장을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인위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에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금의 힘까지 합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갭도 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현금 가지고 주식을 매매했는데 특별하게 뭐 그 재미를 봤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죠. 이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서 빨리 이 인버스를 좀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고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나스닥도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저는 지금 보는 부분이 달러 부분하고 지금 많이 연동을 해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제가 이 그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런 꿀럭임도 있고, 그리고 예상 지금 도를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빠졌어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분명히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 가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급락보다는 단계적인 어떤 상황이 나올 거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엄청나게 좀 팔고 선물을 같이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아야지 이 부분이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질 때는 좀 세게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점을 이제 좀 그 관망하시면서, 분명한 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이 하락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제가 이 변곡일이라는 거는 6월 4일 이 변곡일도 몇 차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변곡일이라는 거는 올라가다 변곡일이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상황은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조건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변곡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날로, 이거는 향후에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이 나중에 굉장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날도 굉장히 그 5분봉으로 보시면은 굴곡을 가지고 6월 4일 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런 매물대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매물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명한 이 매물대 부분은 상당히 큰, 나중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제 목표치 이 부분보다는 이제 목표치도 307 정도까지가 최고로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강하면 정말 307까지도 올 수 있다. 여기 전 고점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참조로 해서 보시고요. 그럼 우리 시장이 하락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달러 부분인데요. 이 원달러 부분이 지금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1200원 정도까지 지금 일단 바닥을 볼 가능성이 높다. 1200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어제 1207원, 그리고 여기에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달러 환율을 보면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1202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변곡일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이 되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변곡일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선물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면은요, 저는 지금 대신증권 HTS를 지금 사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95,691계약을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84를 기준으로 올라야지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식하고 합성해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기 약 300 정도 만기 한 300 정도 돼야 최고점을 이루게 돼 있고요. 정말 이제 더 다른 수익이 났을 경우 254 이하로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6월 만기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가 끝나면은 선물이나 파생 부분이 다 모두 끝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선물 부분을 한번 지우고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외국인들이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콜 부분에 매수한 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게 160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금액이 1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격은, 얘네들이 매수한 평균 가격은 860만 원 정도, 86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얼마나 서로 돌려서 사고 팔고 했나를 알 수 있죠. 이 평균 가격은 사고 팔고 하면서 그 가격을 유지시킨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풋에 매수해 놓은 부분은 413개 정도로 115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들을 잘 조절을 잘해요. 다른
개인들이나 뭐 기관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수급이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은 이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콜이나 풋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이렇게 124만 계약 정도가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기에 옵션이나 선물은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매매가 일어나면서 그 매매에 대한 평균 가격을 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그 우리가 선물 부분을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선물이 지금 9만 5천 개 정도가 있지만은 평균 가격은 285 정도, 굉장히 싸게 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싸게 샀는데 우리 개인 한번 보실까요? 개인도 지금 환매수가 거의 나와가지고 매도가 3천 계약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매도가 만 몇천 개까지 얘네들이 거의 2만 개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렇게 다 손실을 보고 환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평균 가격을 보면 291 정도밖에는 안 돼요. 현재 가격이 291 정도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평균 가격이 291.2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개인들도 여기 보시면은 8만 9천 계약, 8만 6천 계약을 하루에 사고 팔고를 계속 하면서, 물론 몇 사람은 존버를 하면서 아주 밑에서 매도 쳐놓고 물린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291 정도가 되니까 뭐 거의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하방으로 보고 월요일날 시장을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한 그 개수가 지금 한 3천 계약 정도가 된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13일이죠. 13일 날 11일이죠. 11일 날 다음 주니까 11일 날 목요일 날 만기가 되면 아까 여기 잡혔던 옵션 포지션이나 선물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강세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지금 잡혀있는 포지션 중에 풋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잠깐 한번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이 점은 염두하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록다운이 될 가능성과 시장의 충격은, 이런 타이틀을 지금 내놔봤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치사율로 봐서는 2.7%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 뭔가 지병이 있던 거를 뺀다 그러면 약 1% 정도의 사망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계속 재난 문자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 걸 보면은 이게 확산이 되는 속도는 좀 빠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 이 통계라는 게 검사를 받아야지만 확진자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몸속에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자가 치료도 되는 사람도 있고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정말 뭐 독감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뭐 브라질 이런 부분들, 코로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가는 상태에서 희한하게 면역력들이 좀 약해서 그런지 뭐 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더 확산이 돼서 코로나 초기처럼 록다운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이번에 충격은 아마 전에 나왔던 충격보다는 더 큰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멈춰버리고 우리가 한번 겪었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경제를 한번 더 멈춰버리면 더 크나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사망 사건으로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시장은 이럴 수도 있는 일, 저럴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는 언급은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록다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될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자, 제가 빅리치가 보는 견해에서 달러 강세는 계속 가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부분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대응은 유효한가?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앞으로 올라도 갈 수 있고 내려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현금 보유를 하고 주식 약간의 주식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다. 저는 지금도 그때 2달 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 상황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하락의 조건을 갖춰지려면은 누구도 하락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의심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락에 대한 의심.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방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도 계속 하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증가분이 늘어났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슬슬 지금 항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하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심을 잊어가는 것 같고,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의 고용이나 주가 상승분을 본다면 아마 주말에 확신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다음 주 초나 만기까지 강한 또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이런 선물이나 옵션의 만기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하락에 대한 의심을 벗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가지고 주식만 이렇게 조금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러면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꼭 이 돈을 내가 더 많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종목들도 보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굉장히 순환매가 빨라가지고 어느 섹터는 가고 어느 섹터는 전혀 못 가고 또 못 가던 섹터가 갑자기 가고 가던 섹터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보통은 주식이 오르면 하루에 10%, 20%, 30%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죽어버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도 계속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투자를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얼마만큼 잘 지킬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파생 부분, 선물이나 ETF 관련이나 ETN이나 이런 부분들, 또 ELW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당일로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엇박자를 타신 분들은 아마 이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